여러분, ARM이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ARM은 잉글랜드 캠브리지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전문 회사로 시스템 플랫폼과 SoC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기가 막힙니다. 패블리스 기업이라 공장도 없고 오직 설계도만 그려주는 기업입니다. 직접 CPU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 TI 등 여러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회사들에게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각 회사가 각자의 특성을 커스텀하여 직접적인 양산을 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시장의 절대 강자 위치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업에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제품들 중 상당수가 이 기업의 기술력이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1000개 기업에 반도체 설계도를 주는 갑 중의 갑, 그야말로 영국의 슈퍼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도 화웨이의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해 그 위용을 뽐냈는데요. 이 작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은 거인 같은 슈퍼 기업이 화웨이에 손을 뿌리치고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아 업계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때는 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도가 빠르게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중국 화웨이 퇴출에 동참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을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동참 호소로 각국 주요 업체들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를 끊으면서 화웨이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거래 중단 선언은 화웨이에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영국 업체인 ARM이 화웨이와 거래를 끊고 나선 것은 미국과의 기술협력 관계 때문입니다. BBC에 따르면 ARM은 반도체 설계도에 미국의 원천 기술이 깔려있다며 우리는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최신 제한사항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설계도이니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 니들이 돈을 얼마 주던지 간에 우리는 화웨이와 일을 안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청업체가 일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 알아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ARM은 단순한 하청업체로 치부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절대적입니다. 당시 외신들은 ARM의 거래 중단 선언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술 지원 및 주요 앱 공급보다 화웨이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IT 정보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화웨이가 ARM의 설계도를 잃으면 완전히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화웨이가 구글 없이는 생존할 수 있어도 ARM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국의 반도체 기업 ARM은 전세계 IT 기업의 모바일 반도체 기술의 대부로 여겨집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어내며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 전세계 1000여 개 기업이 ARM의 반도체 설계도를 받고자 줄을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경우 90%가 ARM의 설계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ARM 설계에 기반해 생산된 반도체는 229억 개입니다. 전세계 인구의 70%가 ARM의 기술이 담긴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까지 판매된 반도체는 1300억 개에 달합니다. 한 IT 전문가는 ARM의 발표는 화웨이 스마트폰 제조 사업의 진정한 종말의 종소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국내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ARM이 제공하는 검증된 설계 패키지인 플렉서블 어세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페페TV야, 예끼놈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너 같으면 공짜로 해주고 싶겠니? 그렇게 공짜 찾다가는 대머리 된다. 아닙니다. 진짜로 공짜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협약을 성사시킨 것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을 최초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체결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누가 먼저 칩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검증된 IP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IP에 대한 비용 부담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 혁신적인 도전을 꺼리게 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RM과 개발 지원 프로그램 플렉서블 어세스의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협약식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ARM을 자상한 기업 12호로 지정했습니다.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11개를 선정했으며 ARM은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용료를 중기부와 ARM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협의하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영국의 ARM의 설계 장비를 국내 30개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과 벤처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RM의 사이먼 시거스 CEO는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인 한국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이 성공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경을 초월하는 상생 협력을 위한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 협약은 국내 반도체 설계업체의 혁신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의 기업들과 손을 잡고 힘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기업 화웨이가 미국 기업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기업 비아디랑 손을 잡았습니다. 자국의 기업과 손을 잡고 미국이 연합한 중국 대한국가 체제에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화웨이와 비아디의 협력은 중국의 모바일 공룡과 전기차 공룡의 결합입니다. 두 기업은 앞서 스마트폰 제조 영역에서 주로 협력했지만 자동차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비아디 자동차 판매 유한회사의 총 경리는 이제 테슬라의 시대는 가고 우리의 시대가 왔다며 세계적 수준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친환경 자동차 한을 기대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아디 자동차 중 C급 세단으로 분류되는 한 시리즈의 신모델은 비아디가 개발한 양산 모델로 순전기차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뉩니다.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고 비아디가 직접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하는 첫 번째 차량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작년부터 자동차 스마트 네트워크, 자율주행, 스마트 철도 영역에서 자국 기업들끼리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화웨이는 비아디 이외에도 중국 내외에서 이미 30여 개의 자동차 기업과 심층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붙는 형국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았고 열받을 대로 받은 미국이 화웨이의 멱살을 잡고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원지와 책임 논란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격해지자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압박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감염 확산 가능성을 파악하고서도 일부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행동하지 못했고 자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지 못하면서 많은 국가가 통신망 구축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정 대상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가 하드웨어와 통신 장비를 판매하러 접근할 때 각국이 그들의 결정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프리즘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5세대 이동통신 구축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국의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않았던 동맹국들도 중국이 숨김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비판에 미국이 정치적 조작을 멈추고 자신들의 일을 잘 처리하며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에 주력하기를 권고한다고 응수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과 중국 서로 주먹쥐고서 누가 먼저 선빵 날릴 것인지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우리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번에 영국 최고의 반도체 기업 ARM의 설계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정말 좋네요. 스타트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금전적으로나 재반 상황이 쉽지 않거든요. 한때는 대한민국도 벤처 기업이다, 스타트업이다,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어 열정을 불태웠고, 그 열정들이 현재는 네이버나 인터파크 같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한국 내 기업은 3년 생존율이 67%이며 5년 생존율은 53%입니다. 또 일반 기업은 3년 생존율이 40%이며 5년 생존율은 30%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 한국의 벤처기업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해 동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생존율이 더 낮은 곳은 자료 자체가 없는 북한을 빼면 대만이나 홍콩조차도 40%를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꿈 많은 스타트업인들에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다. 두려워서 뭔가를 망설이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도전하십시오.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행복하세요 오늘도.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을 기초로 경제 4대 선행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자 사설에서 자립경제에 기반해 인민경제 선행 부분을 일으켜 나가자면서 전력과 석탄, 금속공업, 철도 운수 분야 등 4대 선행 부분에 대한 과업 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4대 선행 부분은 북한의 역점을 두는 분야로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설비, 수송의 주체화를 보장해 인민경제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에 농업과 경공업 등 기존 3대 경제전략 대신 전력과 석탄, 철도 운수, 공업 등을 우선시 정책으로 전환한 데 매년 이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7차 당대회에서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과제로 4대 선행 부분을 제시했고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 채택하게 되는 이 법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하지만 지난 20-30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런 4대 선행 부분은 거의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018년 기준 249억 kWh로 1990년 277억 kWh를 크게 밑돌았고 5,706억 kWh를 기록한 한국과는 23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석탄 생산량 역시 2018년 기준 1,808만 톤으로 1990년 3,315만 톤에 거의 절반에 그쳤고 금속공업의 주원료인 조광과 철광석 생산량도 각각 2018년 기준 81만 톤, 328만 톤으로 절반에서 4배 가까이 줄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역시 북한의 4대 선행 부분이 1990년과 비교해 대부분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영과 왜곡된 자원 배분 등으로 인한 설비 노후화와 원부자재 부족, 외국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미흡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4대 부분이 30년째 진전이 없는 이유는 경제 부분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등의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 investment in probably 30 years. It's very sad because in all four of those areas, they were much better off 30 years ago.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보편적 경제체제가 아닌 군경제, 공중경제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배분이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부분적 민영화와 개혁 개방 없이 현재의 자립경제 체제를 계속 고수한다면 4대 선행 부분 강조도 과거처럼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3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무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 방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공짜로 보호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례를 들며 한국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 money to us, which we appreciate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국방 예산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방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나라보다 4배 이상 더 쓰고 있다면서 대부분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지출하는 것인 만큼 그 나라들은 분담금을 내므로써 미국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we're going to defend countries, they should also respect us by making a contribution. This country was taken advantage of by friend and foe, but not any longer.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미한 방위비 협상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은 자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인상된 13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외교적 채널에서 이뤄진 동맹 간 논의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며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지난 몇 주간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한 만큼 한국 정부도 더 타협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